자, BT입니다. 오늘은 태 할 거, 태. 뭐 수동태니 뭐 능동태니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동사 형태가 수동태를 쓸지 능동태를 쓸지, 수동이나 능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일단은 뭐 수동은 말 그대로 누가 시켜야지 억지로 하는 거, 능동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능동. 그래서 왜 수동적인 사람이니 뭐 능동적인 사람이니 그런 말도 하잖아. 수동태도 똑같이 주어가 동작을 하면 능동, 주어가 판단해서 동작을 하면 능동, 주어가 어떤 동작을 받으면 수동태요. 여기도 지금 설명이 그렇게 적혀 있죠. 뭐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행하면 능동, 그게 아니고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받으면 수동. 그래서 수동태 하면은 왜 진행하면 동사 형태가 비동사대 동사인지, 그러니까 비동사대 현재 분사어는 그런 형태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처럼, 수동태 하면은 뭐 비동사대에 과거 분사가 온다고 그 동사 형태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그 수동을 써야 될지 능동을 써야 될지 그런 거 판단도 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고 이게 수동태 적힌 게 맞는지 그런 거 판단도 해야 된다고. 밑에 하나 이문 보면 known artist, unknown artist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즉 무명의 한 아티스트가 created the painting, 그 그림을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즉 그 그림을 그렸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하면 보통 능동태의 목적어, 이 만들다는 동사의 목적어가 painting이잖아요. 보통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와서 또 페인팅을 주어로 오면, 그 페인팅을 주어로 썼을 때는 그림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림이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걸 테니까, 즉 주어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unknown artist에서, 무명의 아티스트에서 아티스트가 주어로 오면 능동태를 쓰면 되고, 왜?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린 거니까, 만든 거니까. 대신에 the painting이라고 그 그림이 주어로 오면 그림 입장에서는 만들어지거나 그려진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만들어지거나 그려진 거라서, 그림이라는 주어 입장에서는 어떤 수동, 동작을 받는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쓰고, 이 능동태의 시제가 과거니까 수동태로 과거 수동태 비동사 과거형으로 써서 was created. 그러면 능동태의 주어는 by에 이렇게 목적격 형태로, 이게 보통 능동이 수동으로 바뀌는 좀 기본적인 형태로 저기 중학교 때도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오히려 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수동태를 쓰지 않는 단어. 보통 수동태가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아까 보다시피 목적어가 있어야지 능동태의 목적어를 이렇게 주어로 가져와서 뭐 수동태의 주어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문장 형식할 때 왜 1형식, 2형식은 주어 동사랑 주어 동사 보호해서 목적어 없는 형식이니까 1형식, 2형식은 수동태로 만들 수도 없어. 근데 그런 어떤 문장 형식을 잘 모르면 일단 여기 있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수동태를 안 쓴다. 왜? 자동사라는 말이 목적어 필요 없는 단어라. 근데 자동사니 뭐 이런 거 몰라도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들이라서 이런 동사들, happen, occur 이런 거 똑같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소리죠.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 말, 그리고 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이 말, 그리고 seem, 뭐뭐해 보이다, 뭐인 것 같다라는 거, 뭐뭐해 보이다, 뭐인 것 같다 이런 말들. 아니면 이렇게 become 뭐뭐가 되다라는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뒤에 뭐 목적어를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쓰이는 완전 자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 아니 become 같으면 뒤에 형용사 보호가 보통 오고 명사 목적어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문법적인 형태를 떠나서 일단 이런 단어들, 특히 happen, occur, appear, disappear, seem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 안 쓴다고. 그리고 이런 어떤 자동사라서 수동태를 안 쓴다 이런 걸 떠나서 여기 있는 단어도 봐. belong to, 어디 뭐에 속하다, 아니면 뭐를 담다, resemble, 또는 이런 lack, 부족하다거나 suit, 어디에 적합하다, 어울리다 이런 단어들,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도 이 수동태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I have a book, 내가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문장, 이거는 이 book이 뒤에 동사 have의 목적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으니까 수동태로 쓰겠네 해서 수동태 a book을 주어로 가져와서 a book, 시제도 현재니까 a book is held by me 이렇게 하면 뭐 책이 나에서 가져졌다 어떻게 말이 될 것처럼 하지만, 이런 have 같은 동사들도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는 거,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쓰면. 일단 이런 거 뭐 문법적으로 자동사니 아니면 뭐 소요 상태 동사니 이런 걸 떠나서 happen이나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아니면 뭐 나타나다, 사라지다, appear, disappear, seem, 뭐뭐에 보여도 이런 단어, 그리고 뭐 belong to, 어디에 속하다, resemble, 뭐뭐를 담다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수동태로 적혀 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이런 형태로 수동태로 적혀 있다. 그럼 틀렸다는 소리야. 이런 게 되게 자주 나오는 문법이니까. 뭐 자주 나오는 거 시험에 자주 보이고 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굳이 막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왜 이런 건 수동태를 못 쓸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참 어렵죠. 그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진짜 뭐 문장 구조도 알아야 되고, 뭐 목적어가 어떠니,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awkward라고 이렇게 그냥 능동태를 쓰면 몰라도 이걸 수동태를 이렇게 was awkward, 비동사대 과거분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수동태를 안 쓴다는 거죠. 이것도 lex라고 이렇게 능동을 쓰면 몰라도 여기처럼 비동사대 과거분사, is lacked 비동사대 과거분사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쓰지 않는 단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럼 밑에 있는 거 문제 한번 볼까요? 괜히 뭐 문법을 다 알고 이해하고 나는 넘어가야지, 수동태가 뭔지 나는 100% 이해해야지 다음 뭐 어떤 뭐 문법을 알 수 있다, 그런 옳은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뭐 진짜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많아서 늘 열심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잘 알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막 다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학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야. 모르면 일단은 외워서라도 자기가 알고 있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거는 싫고 외우는 건 싫고 이해를 시켜달라?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자, 능동을 수동으로, 수동을 능동으로. 자, 할머니가 bake these cookies, 이 과자들을 구웠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 과자를 구웠다는 말은 여기에 있은 이 과자는 이 목적어를 주어로 와서 이 과자가 할머니에서 구워졌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se cookies, 이걸 이제 이 주어로 가져오고 동사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돼. 과자 입장에서는 굽는 게 아니고 과자 입장에서는 구워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수동태는 비동사대 과거분사를 했죠. these cookies 3층 복수죠. 그리고 시제가 이렇게 baked도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로 복수 비동사 were 써서 were baked 이렇게 쓰면 이제 과거 수동태가 되는 거. 그럼 저 주절이 주어 by my grandmother는 by 대 목적격 by my grandmother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the cookies were baked by my grandmother 이렇게 하면 이 쿠키들이 할머니에서 구워졌다는 사람. 2번도 그 영화 was watched by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이거는 그 영화가 주어로 왔으니까 영화하고 보다의 관계를 따지면 영화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입장이니까 수동태를 이렇게 비동사대 과거면서 was watched 이렇게 과거 수동태를 썼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서 보여졌다는 거. 이걸 능동으로 이제 수동을 능동으로 고치면 뒤에 있는 이 by의 목적이 이걸 주어로 가져서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이걸 주어로 가져오고 뭐 시제가 과거 수동태 되어 있으니까 또 과거형이겠죠. watched the movie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watched the movie 그렇게 쓰면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watched the movie 그 영화를 봤다는 거. 이 문장의 주어는 이렇게 쓰면은 people이 주어, world가 주어가 아니고 millions of people에서 people이 주어가 되겠죠. 그럼 이제 3번도 the desire for success 이 성공을 위한 그런 욕망이 desire 이게 주어겠죠. 그 욕망이 motivate가 동기부여하다는 동사.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라는 소리. 그럼 이 문장의 이 문장을 수동태로 쓰라는 거는 뭐 뒤에 many athlete 이게 이제 목적일 테니까 이걸 주어로 하자서 many athlete 많은 운동선수들이 결국 뭐 많은 운동선수들이 또 철자 많은 운동선수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소리겠죠. 시제가 이렇게 현재로 써있으니까 여기도 현재로 주어가 many athlete 3층 복수니까 are motiva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motivated 이게 비동사대 과거분사 수동태로 쓰고 뭐에서 by the desire for succe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are motivated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주어를 뭐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능동을 쓰느냐 수동을 쓰느냐 하는 걸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능동태의 이렇게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 즉 우리말의 얼렬에 해당하는 이런 목적어가 수동태의 어떤 주어가 되는 거야. 뭐 말을 고상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어렵게 그렇게 설명하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능동이 어떻게 능동이고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제 동사 형태를 수동으로 쓰느냐 능동을 쓰느냐 그리고 뭐 수동태를 능동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고 또 뭐 반대로 능동을 수동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는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 밑에도 어법상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꼬표. 자, 단 시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 되어 있죠. The empty days, face 화병이죠. 그 골동품 화병이 is belong to my grandma. 아까 전에 봤죠. 수동태 못 쓰는 단어가 있다. 수동태 못 쓰는 단어. 뭐 belong to에서 어디에 속하다라는 belong to. 이것도 수동태를 쓰지 않는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의 과거분사로 is belonged 이렇게 써 있으니까 틀린가? 그럼 능동으로 쓰면 어떻게 할까? 비동사 is 보니까 시의 현재죠. 그러면 the empty days 주어가 3층 단수니까 이 belong 뒤에 s를 붙여서 belongs to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the empty days belongs to my grandmother 이렇게 하면 그 골동품 화병이 할머니에게 속한다 해서 할머니 거란 소리야. 2번은 our donation booth 우리의 어떤 그 기부 부스 donation 기부죠. 기부 부스가 allocated 부스랑 어디 위치시키다는 동사를 따지면 부스가 어디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부스 입장에서는 어디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는 거죠. 즉 동작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수동을 쓰는 거야. 부스에서 주어가 이렇게 3층 복수니까 비동사로 복수형 동사 써서 allocated 맞다고 이건 틀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 donation buses 즉 어떤 기부 부스가 그 학교 도서관 앞에 위치해 있다 해서 학교 앞 도서관 앞에다가 기부하려고 하면 그 기부원을 집어넣는 부스를 그거다 만들어놨는 거지. 자, an accident was happened 이런 것도 happen이란 단어 happen, occur, 뭐 appear, disappear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 안 쓴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형태로 수동태가 적혀 있으니까 틀린 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시제도 과거니까 happen 뒤에 ed 붙인 happened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 accident happened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능동으로 써야지. 이렇게 was happened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지 않는 단어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때야 뭐 능동 수동 바꾸고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시험에 나왔지 몰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수동태를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이렇게 was happen 딱 적힌 거 보고 happen 수동태로 쓰지 않는데 왜 저렇게 적혀있지? 틀렸다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밑에는 the renovation of the entire building. innovation이 뭐 보수공사 뭐 아니면 안에 그 새로 어떻게 공사하는 거죠. 그 전체 건물의 리노베이션 보수공사가 리노베이션 이게 좋은데 그 보수공사 리노베이션하고 두 하다의 입장을 따지고 보면 그 보수공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 리노베이션이만 하는 게 아니고 저 보수공사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will do라고 이렇게 능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will be done 이런 식으로 미래 수동으로 써야죠. 미래 능동이 아니고 수동은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래. 미래 수동은 이렇게 will 조동사 뒤에 비동사 원형 쓰고 과거분사 will be done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the renovation of the entire building 그 전체 건물의 그 보수공사가 will be done 언제? In just 3 months. 단 3개월 내에 will be done 이루어질 거다. 이걸 will do가 아니고 will be done이라고 이렇게 미래 수동태로 쓴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 이런 거 난 이해가 안 된다. 나 좀 이해시켜 달라. 이건 본인이 진짜 이렇게 이게 will do가 아니고 will be done 왜 능동이 아니고 미래를 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보조공사가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인 보조공사 같은 사람들에서 행해지는 거니까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받는 거니까 수동으로 쓴다는 소리가 그래서 will be done이라고 이렇게 미래 수동을 썼겠구나 하고 본인이 자꾸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서 이해를 해놔야지 이걸 마치 뭐 어디 그냥 단어 외우듯이 한번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수동태가 애들한테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보고 이걸 능동을 써야 될지 수동을 써야 될지 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수동태가 어렵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런 판단만 제대로 이제 하는 능력을 제대로 하는 연습을 좀 하면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런 연습을 하면 뭐 수동태 문제도 어렵지 않죠. 5번도 보면 strong negative feelings are part of human being. 그래서 그런 강한 부정적인 감정도 결국은 인간의 한 일부일 뿐이라는 거. Problems appear.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할 때. When try to avoid them. 이 them이 지금 problems,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피하려고 할 때 try to avoid them. avoid가 피하다는 소리. 문제를 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문제는 생긴다.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사라져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로 안 쓴다 그랬죠. 수동태로 안 쓴다 그러니까 그냥 appear 쓰는 거 맞아. 주어도 이게 problem 3층 복수니까 appear 뒤에 s 붙일 필요도 없고 appear 해서 problems appear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또는 뭐 나중에 보면 take place 이런 단어들 take place도 왜 happen이나 occur처럼 일어나다 발생하는 동사고 이런 단어들도 당연히 수동태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쓰지 않는 단어들 방금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여기에 적혀있는 이런 수동태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꼭 알아두고 여기에 또 조금씩 문제 보고 또 보다 보면 다른 것들 아니면 이런 문제들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런 것들은 수동태를 안 쓰구나 해서 본인이 알게 된다고. 근데 이렇게 수동태로 변환하지 않는 동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수동태가 어떻고 어렵니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고 자기가 수동태니 뭐니 이렇게 정확하게 몰라도 이런 단어들은 수동태 안 쓴다. 즉 이런 단어들이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그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틀렸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수동태도 고등학교 가면 되게 잘 나온다고. 여기 지금 보면 뭐 출제 빈도가 이렇게 별 3개나 있잖아. 잘 나오는 문법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뒤에 하나 더 보면 자, 여기 뭐 출제 빈도는 변한 게라는데 이건 오히려 더 시험에 더 이런 문장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영어 지문에 고등학교 영어 지문에 이렇게 진행형 수동태니 완료 수동태 이런 게 더 많이 봐서 출제 시험에 나오는 출제 빈도가 이렇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건 잘못된 시험에도 출제 빈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진행형 수동태, 완료 수동태. 뭐 학교에서 시험 칠 때도 문법 내신이 내는 거 할 때도 당연히 많이 나와. 변한 게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앞에서 봤던 거는 단순 수동태, 그러니까 비동사 대 과거분사 이런 게 일단 기본적인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그런 수동태랑 진행형이 합쳐서 진행형 수동태도 있죠. 왜 진행형 수동태, 진행형이 어떻게 적혀 있어? 비동사 뒤에 동사 행지 쓰는 게 현재 분사 쓰는 게 진행형.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쓰는 게 수동태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결국은 비동사 뒤에 비빙 PP 형태를 쓰면 이게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is being clean 이런 형태로 적혀 있으면 아 이게 진행형 수동태구나 하고 진행형 수동태구나 하고 생각이 그래야지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지금 여기 보면 you cannot use the swimming pool today. 오늘 수영장 이용할 수 없다고. 왜? 이치가 수영장 얘기하는 거. 수영장이 is being clean. 수영장하고 청소에 관계를 따지면 수영장이 청소가 하는 게 청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는 거고 지금 현재 청소가 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로 is being clean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is being cleaned대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지. 이걸 그냥 똑같이 is cleaning 이렇게 현재 그냥 진행형으로만 써놓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 수영장 입장에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진행형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being tested 이렇게 적혀 있으면 현재 진행형 수동태구나. 저런 소프트웨어 특성이 being tested, 테스트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형 수동태를 언제 쓰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뭐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 그래서 이거 합쳐져가지고 현재 진행 수동태, 과거 진행 수동태 여기 아까 전에 형식 여기 해놓은 거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마치 수학의 어떤 문제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형 비동사 대 현재 분사 오는 거, 그리고 수동태는 비동사 대 과거 분사,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비빙 PP 형태를 쓴다. 이렇게 문장의 그 동사 형태를 뭐 진행형하고 수동태를 알고 있으면 진행형 수동태도 생각보다 이런 형태쯤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것도 완료 수동태도 현재 완료 시제랑 그리고 수동태가 합쳐진 거. 다시 말해 현재 완료하면 have 대 PP고 수동태는 비동사 대 과거분사니까 이거 두 개 합쳐서 have 비동사 대 과거분사는 be니까 have been PP 형태가 적힌 게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과거 완료 수동태는 당연히 have가 아닌 had를 써서 had been sold 이것처럼 had been PP 형태가 되는 게 과거 수동태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동사의 형식들은 외워야 돼. 수동태 이런 비동사 대 과거분사, 진행형 이러면 비동사 대 동사인지, 현재 완료 이러면 have 뒤에 또는 has 뒤에 과거분사 이렇게 형태가 공식처럼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걸 외워놓은가? 이해가 아니고 뭐 3 곱하기 3은 9다. 왜 3 곱하기 3은 9일까? 그걸 막 이해를 다 하려고 뭐 3개 다 더하고 하면 9가 되는 거 알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기계처럼 외우고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되잖아.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외울 때는 이해가 안 돼도 뒤에 거 보다가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앞에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have been sold 이렇게 적힌 것도 보면 a million copies of this book. 이 책의 100만 부가 since it was first published. 그 책이 처음 출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팔렸다는 소리니까 책
북 입장하고 팔다의 관계를 따지면 책이 팔린 거니까 수동으로 쓰고, 즉 책이 처음 출판된 그 과거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팔린 걸 다 보는 거니까 과거라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같이 보는 현재 완료랑 합쳐져서 have been sold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 보고 have been PP 형태 보고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구나 하고 이해도 해야 되고 해석도 정확하게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 또는 완료 수동태 이런 것들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말고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형하고 완료 시제가 합치면 어떻게 되고 진행형 수동태가 합치면 어떻게 되고 완료 시제랑 또 수동태가 합치면 또 어떤 형태가 되고 머릿속으로 좀만 그려보면 그 동사 형태가 생각이 난다고. 자, 문제 보면 The baker is decorating the cake. is decorating 진행형으로 써놨지. 그러니까 그 베이커가 제빵사가 또 특별한 어떤 occasion이 경우나 어떤 때 해서 특별한 때,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즉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그 케이크를 지금 is decorating, 장식하고 있다 해서 이 주어가 the baker로 오게 되면 제빵사가 장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진행으로 능동 형태를 쓰면 된다고. 대신에 빵이 the cake가 이게 주어로 오면 the cake, 케이크가 주어로 오면 케이크가 제빵사에서 장식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케이크 입장에서는 장식이 되는 걸 수동으로 쓰고 지금 현재 장식이 되고 있다니까 현재 진행형 수동태로 어떻게 the cake 지도 현재 주어가 the cake 3층 단수니까 is being decorated 이런 식으로 비빙 PP 형태의 수동태가 적혀야 된다고. is being PP 과거분사 형태로. 이렇게 케이크가 주어로면 케이크가 지금 장식이 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is being decorated 이렇게 진행형 수동태를 쓰고 그 밑에도 risky driving behavior such as drunken driving 음주운전 같은 such as 음주운전 같은 그런 위험한 riski한 driving behavior 운전 습관에서 이 문장의 주어는 driving behavior 이게 주어죠. behavior 이게 주어 3층 단수 그 위험한 운전 습관이 has caused 뭐를 야기시켰다고 뭐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많은 사고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해서 many accident 이걸 주어로 해서 많은 사고들이 이런 음주운전 같은 위험한 운전 행동에서 야기가 되어진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many accident를 주어로 가져와서 many accident 그 다음 어떻게 many accident 그 다음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야기시키다 사고가 야기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고 시제가 이렇게 완료시에 현재 완료시에 있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으로 어떻게 주어가 many accident 3층 복수니까 have been caus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have been caused 뭐에서 by risky 여기 지금 risky driving behavior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이 many accidents have been caused by risky driving behavior such as drunken dri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어떤 accident 사고들이 have been caused 뭐에서 by risky driving behavior such as drunken drive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밑에도 똑같이 by the time I got home 뭐 할 때쯤이란 소리죠.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에 my brother had prepared dinner 내 브라더가 had prepared dinner 전세를 다 준비해놨다. 그럼 이거는 디너를 주어로 가져오면 저녁 식사가 by my brother, 브라더에서 준비가 되어서 썼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 dinner 과거 완료인데 이제 주어를 디너 저녁 식사로 가져오게 되면 저녁 식사가 준비가 가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어진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그럼 과거 완료 수동으로 어떻게 had been prepared by my brother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적혀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진행형 수동태, 완료시에 적혀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완료 수동태 이렇게 쓰는 게 그 형식이 동사 형식이 뭐 기억하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진행형하고 수동태가 합쳐져서 비빙 BP로 완료시에랑 그리고 수동태가 합쳐져서 보통 have been BP 형태로 그렇게 쓰는 거 공식이니까 마치 수학의 공식을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밑에 있는 B번도 문제 보면 봐. 어법상 옳으면 동글뱅이, 틀리면 꼬표. 단시제는 그대로. 자,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on time. 프로젝트랑 complete가 동사로 쓰면 끝내다 완성하다 이런 소리로 끝내다 완성하다. 그럼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완성되고 끝내지는 거니까 이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쓰고 즉 과거부터 시작해서 딱 제 시간에 끝내진 거니까 현재 제 시간에 끝내진 거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로 has been completed 쓴 거 맞다고. 그 프로젝트가 제 시간에 끝내졌다고. 그 다음 the abandoned building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포기한 버려진 건물은이라는 소리야. abandon이 버리다 포기하다죠. 그 버려진 건물이 is being using 이렇게 적혀 있으면 봐봐 이게 지금 건물하고 use 사용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건물하고 사용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건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능동이 아니고 수동의 의미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is being using이 아니고 is being used 이렇게 과거분사가 와야 되겠죠. 비빙 PP 진행형 수동태로. 그래서 그 건물이 is being used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 뭐로서? as 뭐뭐로서라는 전조 as a set for movie 영화의 어떤 세트로서 그 버려진 건물이 is being used 그래서 비빙 PP 진행형 수동태 건물하고 사용하다 관계 따지면 건물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is being used 이렇게 이 진행형 수동태로 쓰는 거고 이것도 편지랑 deliver 배달하다의 관계를 따지면 편지가 지가 발이 달려서 뭘 배달하는 게 아니고 배달이 되어지는 걸 테니까 이것도 잘못 적혔겠죠. 과거 완료 수동태로 had been delivered 이렇게 과거 완료 수동태로 had been PP 형태로 적혀야지 과거 완료 단순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아니죠. 왜? 주어인이 레터 입장에서 편지가 배달하는 게 아니고 배달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the letter had been delivered mistakenly 그 편지가 실수로 잘못 배달되었었다는 거야. So 그래서 I returned it to the post office 내가 그걸 우체국에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소리야. 4번은 I have been returned 이렇게 적혀 있어도 틀린 거. 주어의 I 입장에서 return 돌려주다의 관계를 따지면 내가 그 책을 도서관에 돌려주고 내가 주어인 I가 주어인 내가 돌려주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수동이 아니고 그냥 능동으로 그냥 have returned 현재 완료로 그냥 능동으로 현재 완료 능동으로 그냥 have returned 이렇게 써야지 현재 완료 수동으로 have been returned 하면 틀렸겠죠. 왜? 주어인 I 입장에서 내가 그 책을 뭐 돌려받은 게 아니고 그 책을 내가 지금 주어인 I가 returned 돌려준 거니까 동작을 주어가 한 거니까 능동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have been returned 이렇게 수동이 아니고 5번은 The new apartment, 새 아파트가 being built. 새 아파트랑 짓다의 관계를 따지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거죠. 수동으로 써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만 하고 있는 중이었다의 어떤 진행 의미까지 포함하면 진행형 수동태 쓰는 거 맞다고. C에도 이렇게 과거 진행형 수동태로 써서 were being built. 이렇게 뒤에 봐서 뭐 현재 쓸지 과거 쓸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렇게 과거 수동태로 쓴 것도 맞아. 그래서 그 새 아파트가 were being built. 그러니까 비빙 PP가 진행형 수동태였죠. 지어지고 있었다. 누구에서? Lots of workers. 많은 어떤 근로자들이 해서 그 새 아파트가 were being built. 이렇게 비빙 PP로 진행형 수동태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이 진행형 수동태가 맞게 적혀 있는지 어떤지 뭐 주어 입장에서 아파트먼트 입장에서 보는 거.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니까 수동일 거고 그리고 어떤 지어지고 있는 상황 어떤 그때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을 써서 과거 진행 수동으로 were being built 이렇게 써도 아 맞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주어가 아파트먼트의 3중 복수니까 비동사 과거형도 was가 아니고 were 이렇게 복수형 동사 쓴 것도 이해되죠. 그래서 일반 수동태에다가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진행형이랑 아니면 완료 시제랑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진행형 수동태, 완료 수동태 이렇게 적히는 것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비빙 PP나 have been PP 이렇게 적혀 있으면 형태를 보고 아 이거 진행형 수동태구나 또는 완료 수동태구나 해서 알아야지 이런 문장 해석이 제대로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적혀 있는지 뭐 진행형 수동태로 제대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완료 수동태로 제대로 적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묻는 문제들이 왕왕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문법이 어렵다고 아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시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태나 이런 거 능동태, 수동태 이런 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베이스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문법이라고. 여기에서 다른 것들 자리 붙고 해서 다른 좀 어려운 문법들도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태니 뭐 시제니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쌓인 상태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 잘 아는 거지. 앞에 전혀 기본적인 것들 다 모르는 상태에서 뭐 아니면 이렇게 완료시제도 기본적인 일반 시제 모르는 상태에서 완료시제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태나 이런 것들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잘 알고 있어야 돼. 능동태, 수동태. 아, 한 번도 나는 뭐 수동태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받는 게 수동태야. 그러니까 주어 입장에서 또는 목적어 입장에서
동작을 하느냐, 동작을 받느냐, 그런 걸 따라서 능동을 쓰느냐, 수동을 쓰느냐. 내가 누구를 때리면 당연히 주어인 I 입장에서는 hit, 능동으로 그냥 때렸다고, 누구를 때렸다고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주어인 내 입장에서 때렸다, 아니고 맞았다, 이렇게 쓰려면 주어인 I 입장에서는 때린 게 아니고 맞은 거죠. 동작을 받은 거니까 수동으로, 뭐, 내가 맞았다, 과거로 쓰면 과거 수동태로 I was hit.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수동태도 그렇고, 완료 시제도 그렇고, 기본적인 형태가 다, 뭐, 과거 분사가 꼭 써야 되는 것들이라서, 과거 분사 형태, 특히 동사 불규칙 3단 변화로, 과거 분사 형태, 이런 hit, 때리다 이런 단어는 3단 변화가 과거형도 히트고, 과거 분사도 히트고, 이렇게 알면 수동태로 이렇게 was hit, 이렇게 쓰는 거지. 잘못하면 또 여기다 또 ed를 붙여서, 뭐, hitted, 이상한 말 쓸 거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동사 불규칙 3단 변화도 모르고 있으면 이런 진행형도 그렇고 뭐든 수동태 할 때 완료 시제 할 때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껴서 그런 걸 단어 같은 것들 좀만 찾아보면 진짜 불규칙 3단 변화 이런 거 한 50개 이상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웬만큼 알고 문제 풀 수 있어. 그리고 또 그 정도 50개 이상 외워두면 그 외에 또 나머지 자기가 몰랐던 것도 이렇게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자기가 알려고 노력하지. 근데 지금 한 개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흔히 뭐 eat 먹다 이런 단어의 3단 변화도 과거형 ate고 과거분사가 eaten이고 이렇게 적히는 것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너무나 외울 게 산더미처럼 많아 보여서 포기하는 거지만 한 50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요즘 뭐 인터넷에서 불규칙 3단 변화 이렇게 뭐 표나 불규칙 3단 변화 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야 될 불규칙 3단 변화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기억해. 누가 대신 공부해 주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진행형 수동태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잘 보고 하나만 더 보면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있는 즉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목적어 두 개 있는 이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 보통 왜 수동태란 게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형식, 목적어 두 개 있는 이런 사형식 문장은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이론상으로는 두 개가 오는 게 맞죠. 두 개가. 여기 보면 사형식 문장,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 있는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가능하다. 즉,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서도 수동태를 쓸 수 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서 수동태를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럴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게 되면 이 남은 간접 목적 앞에다가 이제 여기 전치사를 to나 for로 쓰는 거. 이거 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 뒤로 넘기고 그 앞에 전치사 to나 for나 of를 쓰는 거 했었죠. 수동태 할 때. 그렇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그 문장 형식 할 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쓸 때 간목, 직목 이걸 다 주어로 써서 두 가지 수동태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키포인트는 이렇게 직접 목적을 주어로 쓰게 되면 간접 목적 앞에 이렇게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해서 보면 돼. 그래서 그럼 전치사 to나 of, for 뭐 쓰냐? 대부분 다 to를 쓰고 make, buy, get by 만들다나 cook, choose, 뭐 find 이런 단어들은 for를 쓰고 ask가 of를 쓴다. 이것도 다 문장 형식한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들여서 보면 They give all applicants, 그들이 모든 지원자들에게 a fair chance, 공정한 기회, 공평한 기회를 줬다는 거야. 오디션을 하는 동안. 그래서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all application, 이게 간목이고 뭐뭐에 해당하는 공평한 기회라는 a fair chance,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목적어 두 개니까 뭐 간목을 주어로 해서 all applicants, 이렇게 모든 지원자를 주어로 하면 지원자가 그런 공평한 기회를 받는 거니까 수동으로 시제도 현재고 하니까 applicant 3층 복수자는 are given 하고 뒤에 쭉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모든 지원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받았다 해서 의미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주어, 간접 목적어가 아니고 직접 목적어인 a fair chance를 주어로 오게 되면 a fair chance 주어 3층 단수니까 뭐 수동태는 비동사 내 과거분사 is given 쓰는 거는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요 간접 목적어, 남은 간접 목적어 그냥 그대로 all applicant 쓰는 게 아니고 to나 for나 of를 쓴다는 거지. given은 to를 쓰는 주요 동사니까 to 써서 a fair chance is given,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 누구한테? to all applicants during the audition.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 적혀있는 문장을 수동태를 쓸 때는 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쓰게 되면 즉 간접 목적어 앞에 to나 of나 for 같은
전체를 써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 너무 어렵다. 이게 문장식 하면서 사행식을 삼행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을 뒤로 넘길 때 그 앞에 to나 for나 over를 썼던 게 생각이 나면 이것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나는 그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문법이 또 다른 어떤 수학도 그렇고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가. 그걸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떻게 막 요령을 막 찾아가지고 막 빨리빨리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결국 모르고 계속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지. 자, 그리고 왜 이 이론상으로는 사행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목적어 두 개니까 수동태도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쓰는 거,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 쓰는 거 두 가지 오는 게 이론상으로 맞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면 좀 의미가 어색해져서 수동태를 안 쓰는 거. 다시 말해서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를 쓰는 경우도 있어. 이게 보통 make나 buy나 sell이나 이런 단어들이 보통 그렇게 수동태로 이렇게 간접 목적을 주어로 갖고 오면 좀 의미가 이상해지는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해석만 제대로 되면 이렇게는 수동태 쓰면 좀 그렇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She chose him a new phone. 이렇게 보면 그녀가 그에게 새 휴대폰을 하나 chose, 선택해줬다는 거. 즉, 새 휴대폰 하나, 이거 사라고 정해줬다는 거지. 그럼 이런 문장을 수동태로 쓰면, 이 간접 목적인 him을 주어로 써서, 수동태로 쓰면 he was chosen. 이렇게 해서, 그가 선택되어졌다. 새 휴대폰. 이 그가 선택이 되어졌다. 이런 말이 돼버리니까, 의미, 즉, 위에 있던 원래 문장의 의미하고 좀 어색해. 이거는 그녀가 그에게 어떤 새 휴대폰을 하나 정해줬다는 소리인데, 이 힘이라는 간접 목적을 주어로 쓰게 되면 그 사람이 뭔가 선택이 되어졌다. 의미가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는 못 쓰고 이 직접 목적의 a new phone C가 과거니까 was chosen 하고 choose도 왜 for를 쓰는 주어 동사라 그랬으니까 for him, by her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을 이렇게 주어로 쓰면은 의미가 이상해서 이렇게 직접 목적을 주어로 써야 한다고. 이런 거 다른 것들도 있어요. choose가 아니고 sell을 생각해, make를 만들다고 생각해봐. she made him a toy. 이렇게만 해줬다고 생각해봐. 그녀가 그에게 어떤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줬다. 그럼 힘이 간접 목적을 되니까, 이 간접 목적을 주어로 써서 수동태를 하면 he 하고 시제가 하니까 was made. 이렇게 쓸까? 이렇게 되면 그가 만들어줬다라고 의미가 이상해져 버린다고. 이건 그녀가 그에게 어떤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줬는 거지. 그녀가 그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 원래 형태의 문장하고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면 의미가 좀 어색해져서 직접 목적어만 가지고 수동태를 쓰는 그런 문장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따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써서 수동태를 쓴다. 굳이 외우기보다는 해석해보면 이건 조금 어색한데? 그래가지고 이 간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는 안 쓰고 직접 목적을 주어로 해서 이것도 a toy를 주어로 해서 a toy C의 과거니까 was made 하고 him 간접 목적 앞에 made는 for를 쓰는 주어 동사니까 for him by 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을 수동태로 써서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간접 목적을 수동태로 쓰면 의미가 어색해지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보자고. 문제 보면서 또 뭐가 틀렸는지, 뭐가 또 이상한지 그런 것들 또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보자고요. 자, 이런 거 보면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수동태를 써라. The restaurant offered us. 이것도 그 식당이 우리에게 뭘 제공해 준다 해서 offered에 이렇게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에서 간목직목에서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 와서 간목직목이 있는 사행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고 아니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라면 we, 시제가 offered,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도 we were offered 하고 뒤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we were offered fruit salad와 chocolate. 주어를 we를 쓰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제공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위에 문장에 the restaurant를 주어로 쓰면 식당이 우리에게 이런 걸 제공해 줬다는 소리니까 we를 주어로 쓰면 we were offered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분사 수동태를 써서 우리가 어떤 제공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면 결국은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왜? 능동에서 수동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이렇게 된다고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뜻은 똑같아. 근데 주어를 얻는 걸 쓰는지, 이것처럼 식당이 제공했다 이렇게 하면 능동. 식당이 아니고 주어를 위로 가져오면 우리가 제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식당이 우리에게 뭘 제공했다는 소리나, 우리가 어떤 식당에서 뭘 제공받았다는 소리나 의미는 똑같죠. 근데 주어를 뭐를 쓰느냐는 거지. 자, fruit and salad, fruit salad or chocolate cake이라는 직접 목적을 주어로 쓰게 되면 fruit salad or chocolate cake 단수니까 or가 end가 아니고 or니까 단수로 제 과거니까 was offered 제공이 되어졌다. 누구한테? 이때는 이제 간접 목적어 위 앞에 이 반전 목적어 여기 지금 us 앞에 전사를 써 offer는 to를 쓰는 소유동사니까 이렇게 towards 이렇게 써서 fruit salad or chocolate cake was offered to us.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간목을 주어로 썼냐, 직목을 쓰는 주어를 썼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 목적을 주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를 to나 for나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거. 그거만 잘 조심하면 돼. 그 밑에도 the flight attendant, 그 비행 승무원이 the passengers, 승객에게, 그래서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죠. 승객들에게 the emergency exit, 비상 출구를 보여줬다 해서 early에서 하는 직접 목적어가 emergency exit. 그러면 직접 목적어 emergency exit을 주어로 가져오면 emergency exit, 시제가 showed, 과거니까 과거 수동태, exit 복수죠. 그러니까 were, show의 과거분사 shown, were shown. 누구한테? 이때는 이제 간접 목적어, passenger 앞에 전사, show는 뭐 to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to passengers, to the passenge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passengers by the flight attendant 이렇게 were shown to the passengers 이렇게 쓰면 돼요.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도 passengers를 주어로 가져오면 이제 과거로 과거 수동태 여기 주어가 3층 복수니까 이것도 똑같이 were shown. 그래서 그 승객들이 보여줬다 뭐가 뒤에 쭉 the emergency exit 비상 출구들이 보여졌다 해서 이렇게 과거 수동태로 were shown the emergency exit by the flight attendant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간접 목적어 뭐뭐가 이렇게 직접 목적어 참 이 emergency exit처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면 이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전사를 쓴다는 거. 뭐 당연히 헷갈리고 당연히 보면 아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 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가. 이걸 자꾸 풀고 보고 문장을 자꾸 보면서 적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지. 뭐 한두 번 했다고 할 것 같으나 영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겠어. 이것도 똑같이 My mother made me a sandwich for breakfast. 이것도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샌드위치 뭐뭐 얼레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이죠. 엄마가 나한테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다는 거. 근데 이거는 보면 봐요. 이걸 me라는 간접 목적을 주어로 가져와서 I 만들어줬다 해서 과거니까 I was made 이렇게 적어놔마 의미가 내가 만들어줬다 해서 의미가 이상해진다고. 이건 엄마가 나한테 샌드위치를 만들어준 거지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간접 목적의 me를 주어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의미가 이상해서 안 된다고. 이럴 땐 직접 목적어인 a sandwich만 주어로 가져와서 a sandwich 시가 과거니까 이거 시의 단수니까 was made 하고 뭐 간접 목적어 me 앞에 이렇게 make는 for를 쓰는 수요 동사니까 for us, for me 참. 그래서 a sandwich was made for me by my mother for breakfast. 이렇게 a sandwich was made for me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서 수동태를 만든다고. 이 간접 목적어 me를 써서 수동태를 만들면 의미가 이상해서 이런 경우는 안 쓰고 직접 목적어는 a sandwich만 주어로 써서 a sandwich was made for me by my mother by breakfast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제대로 바뀐 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자꾸 만들어보고 적어보고 하면 알 수 있어. 근데 안 적으니까 원체 수행평가를 내줘도 안 적고 그냥 넘어가잖아. 안 적고 그냥 뭐 또 귀찮아서 안 해오고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쌤한테 뭐 쌤이 혼을 안 내니까 전혀 뭐 겁이 없이 그냥 숙제 같은 것도 안 해가니까 이런 거 안 적어보니까 모르는 거지. 이게 전혀 막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 자, 이런 것도 보면 the customers, 손님, 고객, 손님하고
serve 이렇게 어떤 serve가 원래 뭐 제공하다는 소인데 손님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식사를 제공받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겠지. 그럼 여기 was served라고 이렇게 쓸지 아니면 was served to가 쓸지 이거는 손님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와서 하면 이렇게 직접 목적 앞에 전사를 왜 써? 간접 목적 앞에만 전사 쓰는 거야. 이렇게 수동태를 바꿀 때. 그래서 was served 그냥 그대로 써서 the customers were served a delicious meal by the waiter 이렇게 쓰는 거. 만약에 주어를 the customer가 아니고 a delicious meal 이걸 주어로 써서 a delicious meal was served 하고 나면 뒤에 이제 간접 목적 앞에 to를 써서 to customers 이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갖고 왔을 때 간접 목적 앞에 전사를 쓰는 거지.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를 쓰면 직접 목적 앞에 이렇게 전사 안 쓴다고. 이렇게 간목이니 직목이니 이런 말 들으면 막 머리에 막 쥐가 날라 그러지. 그래도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 다음은 his camera 그의 카메라하고 빌려주다의 관계에 따르면 카메라가 빌려진 거니까 수동으로 쓰는 건 이해가 되죠. 뭐뭐에게 누구에게 해서 간접 목적 앞에 그럼 전사 뭐 쓸까? 랜드는 그냥 to를 쓰는 수요동사죠. for는 get, buy, make, 뭐 cook, find, 뭐 choose 이런 단어들이 for를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to를 써서 his camera was lent to me for my travel photography project 이렇게 쓰는 거고 a bedtime story 그냥 잠잘 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렇게 애들한테 들려주는 그 bedtime story 이야기하고 말하다의 관계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누구에서 말이 지는 거겠죠. 당연히 수동으로 쓰는 거. 근데 이제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는 간접 목적 앞에다가 전사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to 써서 is told to our children. 즉, a bedtime story is told to our children every night. 뒤에 이제 by 누구누구가 생략되어 있는 거. by 뭐 her, by her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뭐 children이란 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게 되면은 her children are told a bedtime story by h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간목을 쓰느냐 직목을 쓰느냐 간접 목적을 주어로 쓰게 되면 그냥 직접 목적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대신 직접 목적을 주어로 쓰게 되면 그 간접 목적을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 앞에다가 for나 to나 또는 of란 전차를 써서 수동태를 쓴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 남은 거는 자, new laptops. 랩탑이 노트북이죠. 노트북하고 사다의 관계를 따지면 노트북이 지가 사는 게 아니고 사여지는 걸 때니까 일단 수동으로는 쓰겠죠. 그러면 이렇게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모든 직원들에게에서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사를 써야 되겠죠. buy는 for를 쓰는 수요동사니까 for 써서 were bought for. 즉 new laptops were bought for all employees. 누구에서? by the company. 회사에서. 즉 새로운 노트북이 그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다 구입이 되었었다. 즉 노트북 입장에서는 사진 거니까 이렇게 수동을 쓰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주어를 the company를 주어를 쓰게 되면 능동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 company, 제 과거는 the company bought all employees new laptops 이렇게 쓰면 그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새 노트북을 bought 사줬다 이렇게 능동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 이런 거 the company 그 회사가 bought 사줬다 뭘 모든 직원들에게서 all employees 뭐를 new laptop 그 새 노트북을 사줬다 해서 원래는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서 목적보호를 한다. 간접 목적어 뭐뭐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 있는 이런 사행식 문장이라고 원래는 the company bought all employees new laptops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인데 이제 이 새 노트북이라는 new laptop을 주어로 가져와서 new laptops 쓰게 되면 간접 목적 앞에 이제 all employee 앞에 전사를 써서 new laptops were bought for all employees by the company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 맞추고 또 옆에 전사를 쓰고 안 쓰고 그런 것들이 공식처럼 적용이 되는 거야. 뭐 수동태도 그렇지만 나중에 뭐 가정법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짜여난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대로 제대로 적혔는지 안 적혔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런 게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사행식 문장 수동태
사형식은 진짜 목적어 두 개 있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목적어 두 개 있으니까, 수동태를 하면 저 목적어를 두 개 있으니까 수동태도 두 가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썼을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썼을 때 이 두 가지 형태가 수동태로 적힌다는 게 일단 이론상으로 되는 거고, 물론 동사에 따라서 간접 목적어, 뭐뭐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게 되면 수동태를 만들면 좀 의미가 이상해져서 내가 만들어졌다거나, 뭐 내가 사졌다거나, 뭐 이상한 소리가 돼버려서 의미가 어색해서 간접 목적어는 주어를 안 쓰고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써서 수동태를 만드는 사형식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서 수동태를 만들면 그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to나 for나 of 같은 전치사를 쓰는 거. 마치 예전에 이 문자형식 할 때, 사형식을 삼형식 할 때 간접 목적어 뒤로 넘기면서 그 간접 목적어 앞에 to나 for나 of 같은 전치사 썼던 거. 그런 거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런 거 말면 이 사형식 문장 수동태도 뭐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오형식 문장 수동태도 보겠지만, 이런 문장 수동태, 뭐 사형식이니 오형식이니 그런 거 할 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설명 듣고 문제 풀어보고 또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노력하라고. 아무도 대신 이런 수동태에 대해서 아무도 대신 뭐 알 수 있고 아니면 누가 대신 공부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수동태가 뭔지 오늘 수동태 할 때 수동태, 즉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받는 게 수동태다. 그래서 수동태 하면 형식이 비동사 대 과거분사. 물론 진행형 수동태 하면 비동사랑 수동태랑 진행이 합쳐져서 뭐 비빙 PP 형태. 완료형 수동태 하면 완료수랑 수동태가 합쳐져서 have나 has been 뒤에 과거분사. 이런 형태라는 그 형태도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형 수동태나 완료 수동태가 적혀 있는 게 왜 진행형 수동태가 적혀 있는지, 왜 완료 수동태가 적혀 있는지, 그것도 이해하면서 해야지 문장 해석이 잘 된다고. 그리고 지금 봤더니 사형식, 목적어 두 개 있는 문장 수동태 할 때는 이렇게 이론상으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따로따로 이렇게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 두 가지 형태가 적힌다는 거.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와서 수동태 쓰면 간접 목적어 앞에 to나 for나 of 같은 전차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잘 생각하라고. 한 번에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 수십 번을 듣고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계속 또 까먹었다 싶으면 또 듣고 이런 영상 보면서 또 이해하고, 그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기억을 안 까먹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한두 번 몇 번 듣고 이해하고 다 지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오케이?